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의 꿈을 이루는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금은 그만둘 때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할 때이다. 부의 사다리 위로 가는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오르는 것을 두고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부의 사다리 위로 올라가고 싶은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전이 곧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바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 시장에 대한 단기 전망이 아닙니다. 단기 전망이라 하면 2주에서 2달 이내 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기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미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 단기 전망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면은 10월 12일 날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제목은 2800 갑니까? 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한 바 있고요. 자, 이렇게 썸네일하고 영상이 있고요. 자, 그리고 향후 주도주와 관심업종에 대한 이야기, 물론 그동안 제가 주도주, 관심업종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최근에 한 이야기는 지난주 금요일 10월 15일 날 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챙깁시다라는 영상인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그전 영상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진짜 다 망하는 걸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것 같다라는 저의 견해를 밝힌 이 영상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자, 시장이 한창 떨어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외쳤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갑자기 태세 전환 중이죠. 지금 시장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짚어보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리플레이션이다, 이런 이야기 다시 나오고 있고,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90년대와 같은 초호황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월가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자, 월가에서 불과 2주 전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리 아닌가? 자, 이런 견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에는 리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초호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주장에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그리고 초호황 주장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견해일 뿐이지만 저는 지금 호황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호황으로 갈 만한 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해왔고 최근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불황을 준비하는 것보다 호황을 준비하는 편이 스스로의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까지 시장을 짓누르고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었나, 이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예상보다 길어지는 공급 병목 현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급 병목 현상과 더불어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공급 병목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가 더욱더 커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 자, 이것도 강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제품 도착 지연, 병목 현상으로 인한 제품 도착 지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 우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여기에 반응해서 힘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경기 하강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는데요. 자,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주장들이 다 맞는 걸까? 이대로 갈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자,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자,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자, 패드에서는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약간 포지션을 바꿔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비교적 강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은 동의하는 바이고요. 물론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이 나온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되거나 경제가 바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보다 길어지는 병목 현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병목 현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병목 현상은 서서히 해소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공급 병목과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생산 타질. 자, 지금 동남아에서는 서서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작업장으로의 복귀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병목 현상 해소에도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어쨌든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요. 자, 이것은 과도한 우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과거에는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경기 호황으로 이끄는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일단 물가 상승을 유발시키는 요인이었고, 물가 상승이 요원한 시기에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물가 상승을 자극해서 물가를 조금 올려주고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용하는 거,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미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 속에서 원자재,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냐, 너무 빠르게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과도한 우려가 아닐까. 결국 원자재, 에너지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하게 될 것이고, 자, 적정선에서 유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 불가피. 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인상된다. 그렇다면 결국엔 누가 이익입니까? 기업들이 이 가격을 전가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전가해서 기업 이익이 증가 가능하다. 벌써 이런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제품 도착이 지연되고 있는데 가격까지 상승돼,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면서 침체로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전혀 쓸데없는 걱정이고,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미국에서는 오히려 소비가 계속해서 강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기다려도 좋다, 기다려서라도 사겠다, 이런 이 현상들 나타나고 있고, 서비스 업종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자, 현실은 지금 반대로 가는 중입니다. 자,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 다 필요 없고요. 지금 구매력 저하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강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침체 현상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호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 영상 국제유가 관련 영상에서도 이야기했고, 스태그플레이션 관련 영상에서도 이야기했고, 자,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나온 UBS의 보고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UBS는 최근에 90년대와 같은 초호황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바로 2022년부터 자, 초호황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자, UBS는 미국의 경제 상황에 빗대어 가지고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자, 미국의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 우리나라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긍정적인 총수요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총수요가 낮고 저축률이 높아서 성장, 인플레이션, 금리가 모두 낮게 유지됐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작될 때다. 즉 새로운 투자와 소비의 선순환이 촉진될 시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영웅적인 미국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 낮은 재고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4분기에는 견고한 소매 판매 및 경제 재가속의 무대를 만들 것이다. 자, 미국에서는 소비 위축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강한 소비가 나타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국가, 수출 중심 국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인프라와 R&D 활성화. 자, 미국의 공공인프라 건설 이제 곧 추진이 될 겁니다. 자, 예산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이익이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GTX니 뭐니 도로 건설이니 신도시 건설이니 엄청나게 많이 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금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또 풀린 돈들 그리고 인프라 건설 자, 이런 데도 계속해서 돈이 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호황기로 접어드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자본 지출 붐 가능성 기업들이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자본 지출을 늘릴 의향이 높고 자, 그러면서 낮은 재고 공급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소비자 가격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면서 기업들도 투자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선순환, 자, 인플레이션이 만드는 선순환이 기업들한테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위축이 될 거라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 투자가 되고 있다. 향후 탄소 배출,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전 세계적인 움직임. 자,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원자재가 많이 필요하므로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과도기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빠른 생산성 성장. 자, 그러면서 지금 팬데믹 이후에 생산성 향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생산 측면에서 기업의 이익이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 시대 호황기로 접어들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UBS의 드라호 헤드는 이런 요인들이 90년대 후반을 연상시킨다. 강세장이 이어지기 위해서 모든 요인들이 실행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인들이 실행된다면은 강세장이 나올 것이다. 초호황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뭔가 공급 병목 현상의 점진적 해결. 자,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개인적 견해로는 내년 상반기 1분기쯤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은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에서는 이를 선반영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재고 축적, 병목 현상 완화를 위한 설비 투자 증가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강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매력은 강하다. 역대급 저축률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미국의 소비가 강하다면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이라는 점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탄소 중립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제가 줄곧 이야기해 오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 병목 현상 해결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한국과 같은 제조업 수출 중심 국가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십시오.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는 시대, 과연 누가 수혜를 입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또 한 번 맞이하게 될 호기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장의 후반전 결과가 결정됩니다. 자, 저는 일전에 전반전이 끝났고 지금 쉬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쉬는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후반전 필드에 나가야 되는데요. 후반전 결과를 결정하는 거,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 화두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 ESG, 돈이 어디로 몰릴 것인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뚜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류가 지난 20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증기기관의 탄생,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그리고 인류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증기기관이 뭡니까? 석탄이 가진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에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화두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도 감이 좀 안 잡힌다면은 제가 앞서 소개했던 실시간 영상 한번 들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소수만이 혜택을 누립니다. 노력하는 자와 노력하지 않는 자, 누가 그 소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드가 모자라서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고민할 시간에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모을까? 시드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를 생각하십시오. 많고 적음의 차이. 처음부터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기회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빠르게 늘려가느냐 아니면 좀 느리게 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자기가 지금 얼마를 가졌다는 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